경륜왕의 예상팀장 권승철입니다. 우스컵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우스컵 10경주였었죠. 최원재하고 유선우가 동반 입상하다 보니까 549.6배라는 초대박이 발생이 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경륜왕 왕대박 코너에서 두 선수의 동반 입상을 정확하게 권해드려서 적중이 이루어졌었는데요. 금일도 편성 자체가 상당히 좀 까다로운 편성이 초반부에 짜여졌습니다. 6경주, 7경주, 8경주가 배당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결승전도 쉽지만 않은 흐름이 될 것 같습니다. 8경주, 9경주, 10경주는 아무래도 9경주, 10경주, 11경주는 강자들이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흐름 결과 우선이 돼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전반적인 분위기 한번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명우스컵 6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윤우신, 주석진, 김다빈, 주석진이 득점에서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윤우신하고 김다빈 여기에 박성순으로 이어지는 비파업 라인이 그 주도권 잡아 나가게 된다면 주석진 힘든 경주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전일 김다빈 퇴피 시점 전에 낙차 사고를 당하는 어이없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상호 복합작용으로 인해서 김다빈이 출전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시속감적인 면에서는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윤우신하고 동기생이기 때문에 연합 펼쳐 나간다면 주석진 힘든 경주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편성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오히려 윤우신이 주도권 잡아 나간다면 김다빈이 힘든 경주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힘쓸 수 있는 두 선수 양분에서 주석진보다는 유리한 입장에서 경주 펼쳐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광명우스컵 7경주입니다. 김지광하고 유선우 두 선수 취평들 동기생들이라는 점에서 연합 펼쳐 나간다면 유리한 경주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유선우가 취입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김지광은 유선우 견제에 나서려고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일단 타협점만 찾아 나간다면 동반 입장 가능할 것 같은데 맞대결로 흘러갈 수 있다는 점이 변수란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조재과 때려야 되는 경주가 될 것 같은데 끝까지 버티기는 좀 버겁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광명우스컵 8경주입니다. 정영규하고 김치범의 경합 경주가 될 것 같습니다. 서로 눈치만 살펴보고 경주가 흘러갈 가능성이 높은 두 선수죠. 정영규의 노련함이냐 김치범의 취입이냐 놓고 고민해봐야 되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고만고만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만 그래도 정영규가 좀 더 집중력 발휘해 나갈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김치범보다는 정영규가 좀 더 수도권 선수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유리한 경주가 될 가능성 높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데 취평 드리기 때문에 정면 대결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점이 변수란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우스컵 9경주입니다. 이로키가 좀 아쉬움을 남겼어요. 전일 몸싸움을 했습니다만 결국 마크를 놓쳤어요. 결국 아쉬움을 남겼었던 이로키. 하지만 금일은 편성 잘 받았습니다. 아무래도 이로키 중심으로 최민호, 이수원, 송경방, 비파업 선수들이 이로키만 바라보는 경주전 이로키만 바라보는 경주가 될 것 같은데 이로키의 선택에 따라서 1번, 3번, 1번, 4번, 5번의 착순권 희비가 엇갈릴 가능성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송경방이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광명우스컵 10경주입니다. 전일 이영민 취입이 나오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승 가지 못하면서 아쉬움을 남기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로키랑 박터지게 싸우다 보니까 마크를 놓치면서 아쉬움을 남겼었던 이영민 분명한 건 몸 상태가 좋다 말씀드리면서 편성도 잘 받았습니다. 장호준을 활약해 나가면서 짧게 가져간다면 동반 입상 깔끔한 상황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고 넘어서면 쥐어진 정도는 따라 나설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우스컵 11경주입니다. 문인재도 결승 가야 되는데 결승 가지 못했어요. 전일 솔직히 문인재 태만 실격 당할 뻔했습니다. 당해도 할 말 없는 경주였었는데 간신히 면제부 받고 이번 경주 출전하고 있기 때문에 집중력 발휘해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직전과는 다르게 전혀 무기력한 모습을 보여줬었던 문인재. 그만큼은 아무래도 고재준이라든지 홍석환 활약이 나가면서 타이밍 조절해 나갈 가능성 상당히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고재준으로 활용해 나가는 작전이 우선이 돼야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우스컵 결승 12경주입니다. 황무현이 과연 특별 승급 성공할 수 있느냐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반적인 분위기는 4대3으로 싸우죠. 최원재, 황무현, 양기원이 연합 펼쳐 나가면서 김범준, 어미태, 양진우, 윤현주를 넘어설 수 있느냐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일단 황무현은 2착 승부가 우선이기 때문에 윤현준의 뒤만 집중 공략해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문제는 결승전에 윤현준이 원체 약한 모습을 보여줬었다는 점. 하지만 연이틀 시속감만 놓고 본다면 윤현준이 아무래도 비파업 선수들의 도움을 받는다면 유리한 상황의 경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반적인 우스컵 분위기 한번 살펴봤는데요. 한 경주씩 한번 자세하게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명 우스컵 6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주석진이 득점에서는 앞서 나가고 있어요. 하지만 낙차 부상으로 인해서 11주 만에 출전하고 있습니다. 연이틀 컨디션만 놓고 본다면 나빠 보이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편성 자체가 아무래도 주석진보다는 윤우신과 김다빈, 여기에 박성순으로 이어지는 비파업 라인이 전법적으로 궁합이 좋기 때문에 주석진 이들의 흠이 공략해 나가려고 할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파업 라인이라고 한다면 김석호하고 주윤호하고 임영환밖에 없는데, 임영환이 때리는 시속 주석진이 활용해 나가려고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근데 임영환 타이밍 잡지 못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주석진 입장에서는 윤우신이나 김다빈의 뒤만 노릴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26기 동기생들이기 때문에 윤우신하고 김다빈이 협권 펼쳐 나간다면 충분히 동반 입상 가능하죠. 전일은 윤우신이 타이밍을 잡지 못했어요. 하지만 금일은 충분히 먼저 타이밍만 잡는다면 시속감 잘 나옵니다. 1번이 때려주고 6번이 몰가서 추입해 나가는 6번과 1번의 동반 입상 쪽을 전 경주의 중심으로 가져가보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6번하고 1번인 것 같아요. 6번하고 1번 쪽에 26기 동기생 쪽에 우선 하시되 1번이 버티고 김다빈이 견제 나가다가 못 넘어설 수도 있어요. 그 점 때문에 복승까지는 함께 생각해 두셔야 된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김다빈이 힘을 쓰면 주석진이 빼앗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6번하고 2번 정도는 충분히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6이라고 6이죠. 6이라고 6이 두 차권인데 6번과 1번 쪽에 좀 더 우선 하시는 전략 필요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이번 편성 배당이 어떻게 형성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윤우신이 전일은 고전했어야 하지만 금요일 때는 희소감이 상당히 좋았었죠. 직전 회차도 대타 출전했다가 힘으로 버텨내면서 배당을 만들어냈었던 윤우신입니다. 그 점 때문에 김다빈하고 윤우신이 타입이 아닌 힘과 힘 대결로 경주가 진행이 된다면 윤우신이 그대로 버텨내면서 주석진과 전략적 연합 가능한 상황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윤우신의 수도권 선배가 박성순입니다. 1번하고 7번 정도는 충분히 공략해 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번하고 2번이죠. 1번하고 7번입니다. 1번하고 2번 공략해 봐야 된다는 점, 1번, 7번 맞대결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경제 중심이라고 한다면 이번 편성 6번과 1번의 동반 입상이 먼저인 것 같아요. 6번하고 2번을 차선으로 공략해 보고 싶은 편성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우스컵 7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김지광하고 유선호 20기 동기생들이죠. 전반적으로 편성 자체가 상당히 좋게 만났습니다. 조재호를 제외하고, 조재호와 김인남을 제외하고는 5명의 선수가 파업 라인이기 때문에 유리한 입장에서 경주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김인남은 때려도 선발급 시속밖에 안 나와서 후미권 공략해 나가려고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경주의 주도권을 잡아 나갈 수 있는 선수는 조재호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조재호가 때리고 김지광, 유선우, 조택이나 박인찬이 마크에 나가는 작전 가능한 상황인 것 같은데, 조재호가 연이틀 마크하면서 전일은 선전 펼쳐 나갔었고, 전일은 금요일 연휴 때는 선전 펼쳐 나갔었고, 전일은 좀 아쉬움을 남기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금일은 때려야 되는데 조재호가 과연 때려서 버텨낼 수 있느냐는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서 마크 선수로 전락한 조재호, 때려도 직전 경주 보면 종속이 많이 꺼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김지광이 물론 지켜주면서 승부 타임이 조절해 나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한데 파업 비파업에다가 더군다나 김지광의 뒷자리는 유선우가 취입기만 노리고 있기 때문에 조재호를 마냥 지켜주면서 짧게 가져갈 수 있는 입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적어도 3, 4코너 지점에서 반바퀴 지점에서는 넘어서야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결국 유선우가 따라갔을 때 김지광까지 넘어설 수 있느냐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김지광도 직전 회차 젖히는 거 보니까 시속감은 괜찮았어요. 유선우가 넘어서긴 좀 버거울 것 같습니다. 단 넘어설 수도 있어요. 그 점 때문에 복승까지는 함께 생각하는 전략이 안정감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4번하고 5번의 동반 입상 쪽에 4번하고 5번 동반 입상 쪽을 경제 중심으로 가져가보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김지광이 조택을 좀 훌러덩 넘어서죠. 유선우를 좀 견제에 나서게 된다면 조택 전도는 착순권 진입 충분히 가능한 것 같습니다. 조택도 죽쓰고 있습니다만 타점 잡고 때리고 저치기 타이밍 잡아 나갈 때는 시속감이 괜찮았어요. 김지광이 조택 몰고 짧게 가져가는 4번과 2번 동반 입상 충분히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4번, 5번하고 4번, 2번이에요. 두 차권 중에서는 4번과 5번의 동반 입상이 단연
돋보인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오히려 반대로 김지광이 조재호만 믿고 견준전 펼쳐 나가게 된다면 뭐 유선우도 충분히 저치기 타임 잡아 나갈 수 있죠. 유선우가 저치기 타임 잡아 나간다면 박인찬이 막혀 나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역 선수인 조택이 유선우의 뒤로 물고 가게 된다면 이번 편에서 5번과 2번 2라든지 5번과 6번은 충분히 배당이 나올 수 있는 편성 경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두 선수가 또 동창원에서 함께 훈련했었던 선수들이었었기 때문에 5번하고 5번하고 2번 공략해 볼 수 있는 상황이란 점. 아무래도 짧은 유선우보다는 김지광 쪽으로 배당판이 뚫려 나가고 있기 때문에 5, 6하고 5위는 괜찮은 배당이 나올 수 있다 말씀드리면서, 그래도 기본적인 전략은 좀 4번과 5번의 동반 입상 쪽이 우선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단 복승까지 함께 염두하시는 전략, 조재호 버티긴 좀 버거울 것 같아요. 4번하고 2번 동반 입상은 차선으로 한번 가져가 보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우스급 8경주입니다. 이번 정영규하고 6번 김치범의 우승 경합 경주가 될 것 같습니다. 하나같이 승부거래 상당히 짧은 선수들이기 때문에 서로 좀 신경전 펼쳐 나가면서 견제 나설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정영규는 김치범의 추입 견제 나가면서 우승 차지해 나가려고 할 것 같고, 김치범도 정영규만 바라보고 직선 추입발 살려 나갈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과연 두 선수가 맞대결치 정영규 머리냐 김치범 머리냐를 놓고 고민해봐야 되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결국 이번 편에서 정영규가 추평이기 때문에 앞선에서 때려줄 수 있는 선수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 이래저래 김근영을 적극 활용해 나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김근영이 때렸을 때 지켜줄 수 있느냐가 관심사죠. 김근영하고 딱히 연합해서 나갈 수 있는 비법 선수는 이준밖에 없어요. 그 점 때문에 김근영이 타점 잡고 힘을 써서 버텨내기엔 버거울 것 같습니다. 넘어서게 된다면 아무래도 정영규가 작전 전개상 유리한 경주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또 과거 또 가평 양양권에서 선수 생활을 했었던 두 선수라는 점에서 1번을 활용해 나간다면 김치범 추입은 충분히 견제 가능할 것 같아요. 물론 김근영보다는 2번과 6번의 협공이 먼저인 것 같습니다. 2번하고 6번 쪽에 2번과 6번의 전략적인 협공 가능성 쪽에 이번 편성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두 선수가 나란히 붙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 점 때문에 2번하고 6번 동반 입상 쪽을 경제 중심으로 가져가보자는 점 기대해보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뭐 김근영의 선행감이 좋다면 2번이 물고 와서 짧게 취펴나가는 작전 정도는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2번과 1번의 동반 입상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뭐 정영규가 뭐 김근영을 지켜줄 리는 없을 것 같아요. 2번하고 6번 전략적인 타협이 아무래도 먼저고 우선이다 말씀드리면서, 정영규가 아무래도 김치범보다는 좀 더 좋은 경주 운영으로 경주가 진행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근데 두 선수가 좀 신경전을 펼쳐 나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요. 그렇게 된다면 김근영이 그대로 버텨내는 작전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근영이 힘을 쓰면 김치범이 정영규랑 싸우다가 못 넘어서는 1번하고 6번 2라든지 장경동이 봤죠. 1번하고 4번 정도는 충분히 공략해 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준의 도움을 받고 김근영이 힘을 써도 충분히 버텨낼 수 있기 때문에 16하고 14경 주권 정도는 김근영이 충분히 힘을 쓰게 된다면, 이준이 도움만 준다면 1614 충분히 나올 수 있는 편성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경제 중심이라고 한다면 2번과 6번 동반 입상 쪽 단연 돋보일 것 같습니다. 복승까지 함께 생각하시되 1번이 버텨낸다면 2번의 추입은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2번 6번 4번 3번 경주권하고 2번 6번 1번 3번 경주권 두 차권 2번 6번 4번하고 2번 6번, 1번 정주권 기대해 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1번이 좀 버텨내기 버거울 것 같습니다. 장경동이 김치범의 뒤를 물고 가거나 정영규와도 연합 가능하기 때문에 2번, 6번, 4번이 3복승에서는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광명우스급 9경주입니다. 이렇게 전일 이형민하고 박터지게 싸웠어요. 한데 마크를 놓쳤습니다. 결국 이로키가 아쉬움을 남기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185에 100kg가 넘는 거군데도 몸싸움에서 좀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아무래도 좀 회전력이 좀 부족했었던 이로키.
하지만 금일만큼은 강축입니다. 편성이 널널해요. 물론 파업 선수들 뭐 조준수하고 조동호, 한조가 있긴 합니다만 최민호가 있죠. 이수원이 있습니다. 송경방이 있어요. 연합 펼쳐 나갈 수 있는 비파업 선수들이 상당히 많이 출전하고 있기 때문에 이로키가 서둘러서 때리지만 않는다면 무난하게 우승 차지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이로키가 경제 중심으로 나서고 있는데 1번 충청권 지역 선배를 챙겨 나갈 것이냐, 지종훈련 때 호흡을 맞춰 나갔었던 이수원을 챙겨 나갈 것이냐, 노련한 면에서 앞서 나가고 있는 송경방을 챙겨 줄 것이냐가 관심사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송경방이 금요경주 때는 어이없이 털렸어요. 하지만 전일은 잘 쫓아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인지도라는 걸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전 3번과 5번 쪽에 3번과 5번 쪽에 이번 편성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는데, 이로키가 또 편성 쉽다고 타정부터 때려버린다면 송경방은 분위기 파악 안 합니다. 직선에서 차가 나올 수 있어요. 복승까지 함께 생각하는 전략이 안정감 있을 것 같습니다. 3번하고 5번의 동반 입장 쪽에 3번하고 5번 동반 입장 쪽 단연 돋보인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4번하고 1번 한 명을 챙겨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충청권 선배입니다. 최민호가 발주대 위치가 괜찮기 때문에 후미권 막혀 나간다면 쫓아 들어가는 작전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3번과 1번을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3호하고 3일이에요. 3일하고 3호 두 차권인데 3번과 5번 동반 입장 쪽 단연 돋보인다는 점, 송경방의 저력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이런 편성에서는 충분히 쫓아가요. 상황에 따라서 취입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복승까지 함께 생각해 봐야 된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취입이 세게 나가면 아무래도 5번하고 4번이 나올 수 있어요. 5번하고 1번 정도는 이번 편성 이로키 전일 박터지게 싸워가지고 체력적인 부담 충분히 안고 경주 펼쳐 나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체력적인 부담에다가 104kg입니다. 185예요. 거구죠. 이로키가 타이밍 좋지 못한다면 이 송경방에게 따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5사나 5일은 과감하게 노려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우스급 10경주입니다. 이영민이 잘 나가다가 전일 좀 아쉬움을 남겼어요. 몸싸움에서 치열하게 싸웠습니다. 결국 마크를 놓치다 보니까 취입이 나와야 되는 상황에서 취입 나가지 못하면서 2차권에 만족한 모습을 보여주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이영민 컨디션 확실하게 살아나고 있고 전반적으로 편성도 상당히 잘 받았습니다. 장우준 있죠. 주효진 있습니다. 더군다나 장우준이 힘을 쓸 수 있는 또 인근 지역 선수라는 점에서 두 선수가 동반 입상하는 데 있어서 경주 풀어 나가는 데 있어서 어려움 없을 것 같습니다. 장우준도 최근 들어서 죽 쓰다가 조금씩 선행감 살아나가면서 자신감 찾아 나가고 있어요. 장우준이 때려주고 이영민이 몰가서 살짝 추입해 나간다면 7번과 2번 동반 입장 깔끔한 마무리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딴지 걸 만한 선수가 없는 것 같아요. 추입 나오느냐 못 나오느냐만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은데, 마크 되면 추입은 이영민 확실하게 추입발 살아나고 있기 때문에 따먹는 데 있어서는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7번하고 2번 동반 입장 쪽 단연 돋보인다는 점 말씀드릴 수 있겠고, 2번이 땡겨주고 7번이 막혀 나갔을 경우는 뒷자리를 3번이나 1번이 막혀 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 파업 비파업을 떠나서 주효진도 노련한 면에서 앞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7번의 뒷자리는 주효진이 확보해 나갈 가능성이 높다. 넘어서면 7번과 1번은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24기 동기생들의 협공 가능성이 먼저인 것 같습니다. 졸업 순위는 장우준이 월등하게 앞서 나가고 있어요. 근데 기세만 놓고 본다면 이영민이 월등한 만큼 7번과 2번 동반 입장 깔끔한 승부로 가져가 보고 싶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차선이라고 한다면요 7번 1번 기대해 볼 수 있다 말씀드리면서 순위대로 간다면 아무래도 7번 2번 1번이 단연 돋보일 것 같습니다. 1번이 비파업 선수죠. 견제 당한다면 7번 2번 3번 정도는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다. 요즘 들어서 김준도 몸 상태가 상당히 좋아졌어요. 그 점 때문에 함께 공략해 보자 말씀드리고 싶은데, 쉽게 갈 수 있는 편성 7번과 2번 동반 입상 깔끔한 승부로 공략해 보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우스급 11경기입니다. 문인재 전일 초대박 빌미 제공했었죠. 실격 처리 줘도 할 말 없었던 문인재 어떻게 간신히 좀 면죄부 받고 이번 회차 출전하고 있는 이번 경주 출전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문인재도 가슴 철렁했을 것 같습니다. 좋다 말아서 편성도 쉬웠었는데 아무래도 좀 너무나 안일한 경주력 펼쳐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제가 아무리 봐도 문인재는 승부 의지가 없었던 것 같은데 어떻게 테마 실격 안 당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금일
전일 면죄부 받고 출전을 하기 때문에 정신 차리고 집중력 발휘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뭐 그렇다고 문인재가 때리는 선수가 아니기 때문에 때릴 수 있는 고재준을 적극 발휘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파워 비파업 선수를 아는 점에서 4번이 땡겨주고 5번이 몰고 와서 살짝 따먹는 작전 기대해 볼 수 있다는 점, 5번과 4번의 전략적인 협공이 먼저인 것 같아요. 5번하고 4번 쪽에 5번하고 4번의 전략적인 협공 가능성 쪽에 이번 편성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 같겠고, 5번 입장에서는 홍석환을 배제하고 경주 편성 나가긴 버거울 것 같습니다. 일단 저력 있는 선수라는 점, 강자 빠진 1호 경주에서는 힘을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주도력을 발휘 나갈 수 있기 때문에 5번과 7번의 타협 가능성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경제의 중심은 뭐 고재준 보니까 전혀 잘 갔어요. 문인재가 몰고 와서 짧게만 가져간다면 홍석환 견제 정도는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5번 4번 쪽에 우선 하시되 5번과 7번 차선으로 가져가보자 말씀 드릴 수가 있겠고, 문제는 문인재가 또다시 전일 봐서는 고전할 가능성도 이번 편성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점 때문에 과거 충청권 선수들입니다. 유성팀에서 함솥밥을 먹었었던 장인석과 고재준과 홍석환이죠. 홍석환이 졌죠. 2번 활에 나가면서 졌습니다. 4번을 활용해 나가면서 7번이 취임 나와요. 그렇게 된다면 7-2가 가능하고 7-4 과거 유성 쪽 선수들의 전략적인 타협도 기대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일 봐서는 문인재 좀 깝깝한 경주 펼쳐 나갈 수도 있어요. 7-2하고 7-4 정도는 7-2하고 7-4 뭐 장인석도 때려줄 수 있는 상황이죠. 고재준이 7번이 때리고 7번이 저측 나서고 고재준이 나오고 문인재가 넘어서지 못한다면 7-4로 끝날 수도 있어요. 7-2, 7-4는 좀 과감하게 노려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문인재 집중력만 발휘 나간다면 서두를 선수가 널렸죠. 파업 선수도 연대 일어나갈 선수들도 상당히 많아요. 그 점 때문에 정신 차린다면 5번하고 4번이 깔끔할 것 같습니다. 차선까지 생각한다면 5번과 7번은 기대해 볼 수 있는 경주란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우스컵 결승 12경주입니다. 황미연이 과연 특성급까지 올라갈 수 있느냐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래저래 이번 편성 쉽지만 않을 것 같습니다. 김범준 있죠. 밑에 있습니다. 양진호하고 윤현준이 있어요. 비파업 선수 4명이 출전하고 있고, 황미연은 최원재, 아무래도 양기원 과 호흡을 맞춰 나가야 되기 때문에 황미연 쉽지만 않은 경주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직전 회차는 조봉철이 먼저 때려주고 경주 운영으로 재미를 보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하지만 양기원이 조봉철 같은 역할을 해줄 수 있을지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일단 윤현준이 연이틀 시속감은 상당히 좋았습니다. 한데 결승전만 되면 생각이 많아지다 보니까 타이밍을 빼앗기다 보니까 고전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직전 회차도 먼저 서둘렀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멍 때리다가 결국 넘어서지 못하면서 고전했었던 윤현준, 금일은 좀 서두를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최근 들어서 윤현준이 본인의 아군이죠. 비파업 선수들과 호흡 맞춰 나가기보다는 실내 챙겨 나갔었던 경주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파업 선수들하고 협공을 펼쳐 나갔었던 경주가 상당히 많았었다는 점. 황미연하고 윤현준 18기 동기생입니다. 전략적인 연합도 가능할 것 같아요. 득점도 있기 때문에 윤현준이 김범준이나 밑에 활약에 나가는 작전 펼쳐 나갈 수도 있죠. 그렇게 된다면 황미연은 윤현준 뒤만 막혀 나간다면 18기 완성 깔끔하게 마무리될 수 있을 것 같아요. 6번하고 4번의 동반 입장 쪽을 전 경제 중심으로 가져가보자 말씀드리고 싶은데, 복승 중심 우선 하시는 전략이 필요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6번하고 4번이죠. 7번하고 4번이 자리 잡았을 때 윤현준이 7번 활용에 나가기 위해서 앞으로 오면 4번은 자리 양보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6번하고 4번 쪽에 우선 하실 때 복승 중심 우선 하시는 전략 필요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윤현준이 전일도 본인의 연대 2손 챙겨 나갔어요. 이번 편성도 양진우 달고 쏘면 황미연, 양기원 충분히 견제 가능하죠. 양진우도 호미 견제가 상당히 좋습니다. 6번하고 5번 정도는 충분히 차선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6번과 4번의 동반 입상이 먼저라는 점이죠. 6번하고 5번은 차선으로 6번하고 5번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6번과 4번 쪽에 18기 협공 가능성 쪽에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고, 일단 양교는 타이밍 잡으면 가는데 타이밍을 잡지 못하면 고전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얘기죠. 7번이 때려야 됩니다. 황무현이 몰고 가요. 승부거리 조절해 나간다면 양견의 선행감만 좋다면 4번이 몰고 가서 살짝 따먹는 경우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4번하고 7번 동반 입상, 4번하고 7번 동반 입상 가능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반대로 윤현준이 어미태와 호흡을 맞춰 나갈 수도 있죠. 김포팀 선수들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양진우는 붕 뜹니다. 4번의 뒤를 노리기만 하면 돼요. 4번의 뒤를 마크해 나가기만 한다면 파워 비법을 떠나서 착순권 진입이 가능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결국 실리를 챙겨 나갈 수 있다는 얘기죠. 4번하고 7번 동반 입상이라든지 4번하고 5번 정도는 충분히 나올 수 있는 편성이기 때문에 함께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전 윤현준 연이틀 시속하면 상당히 좋았어요. 머뭇거리지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점 때문에 윤현준이 강공 승부 황무현 쪽에 우선하실 때 복승까지 함께 생각하시는 전략이 안정감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준비한 우스컵은 여기까지입니다. 본장 지점에서 경륜왕 책 구입하시고 설명 참조하신다면 적중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이번 회차도 경륜왕 잘 준비했습니다. 많은 사랑과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저희 설명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